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먼저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과 인사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규원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 중인 3학년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야말로 스펙 제로, 정보 제로인 휴학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유리한나의 추천으로 네, 왔다고 맞아요. 하는데 혹시 뭐 조언 안 해줬나요? 공부해야 될 게 조금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그렇게 해줘서 오늘 준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유리한나 학생이 그 캠퍼스 특파원 중에 좀 에이스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현 학생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와, 전쌤. 네. 요즘 저희 오답률이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용의 부정적 사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 얼굴을 영상에 자동으로 합성해 불법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짜뉴스, 2번 딥페이크, 3번 3D 그래픽, 4번 해킹.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것이 나와가지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2번이 뭐죠? 딥페이크. 딥페이크. 네. 자, 새로운 규원 학생부터 한번. 저는 자신은 없지만 네. 2번 딥페이크? 오. 네,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상국 씨는요? 저는 뭐 같은 생각이죠. 그래요. 다른 생각은 없군요. 저는 4번 해킹입니다. 해킹이요? 일부러 틀려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딥페이크라고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차, 의료, 금융 같은 각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부정적 사례가 속출하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이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 기준 제정에 나섰고요. 네. 올해 초에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나 엠마 왓슨, 이 해외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설현, 이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어떤 좋지 않은 영상과 사진에 합성한 불법 콘텐츠들이 무작위로 유포된 바가 있는데 재정 씨거도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얼굴을 교묘하게 이렇게 몸에다가 합성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말까지 하고 정말요? 그 표정이라든지 보시면 오바마하고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기술이 계속 정교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또 이거를 구별해내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 3년 만에 발병한 것으로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하는 호흡기 증후군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좀 쉬운 문제죠. 네. 제가 돌린 거죠. 걸렸어요? 걸렸습니까? 아니, 자 그건 아니고 아까 대기하는데 네. 계속 재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안색이 안 좋네. 혹시 이거 메르스 아니니? 아니에요? 라고 제가 의혹을 한번 네, 제기해봤습니다. 메르스라고 하셨고 네. 규현 학생은 네,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야. 정답은? 네, 메르스. 네, 정확합니다. 최근 쿠웨이트를 출발해서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6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뭐 침이라든지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2015년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 발생해서 38명이 당시에 사망했었는데 그때 최초 환자가 5월 달에 나왔는데 12월 23일이 되어서야 메르스가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확정이 됐을 정도로 오랫동안 긴 시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이번에도 또 메르스가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좀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우리 규현 학생 한번 처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문제 좀 난이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 네.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틀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취업 부탁에 데뷔하신 분들 중에 출발이 좋아요. 두 개 맞히신 분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퀴즈,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1997년 김택진 대표가 설립해 리니지를 시작으로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요. 해외 시장도 개척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3개의 자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요. MMORPG, 캐주얼 게임, 모바일 게임, 캐릭터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스푼즈라는 NC소프트의 새 캐릭터 브랜드를 런칭해 팝업 스토어를 개관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게임에 적용 가능한 강화학습 AI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게이머는 물론이고 이제 취준생들에게도 워너비 기업이잖아요. 우리 교원 학생도 NC소프트 당연히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막 큰 관심은 없었는데 네. 주위에 제 이공계 친구들은 3N,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이렇게까지는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N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꾸경님 NC소프트 리니지 하셨나요? 아, 근데 저는 리니지는 안 하고 게임 자체를 잘 안 하는데 야구를 제가 NC 다이노스 시구로 하셨나요? 시구도 하고 팬인데 오. 너무 못해 요새.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꾸기 형이 응원합니다. 시구를 다시 한번 해서 좀 그때- 승리의 요정으로 기운을 근데 제가 야구장 갈 때마다 져가지고 패배 요정이시네요.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이 시간 NC소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1년간 NC소프트 36,8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뭐 게임이란 단어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역시 리니지, 대표 게임이죠. 그다음 모바일이란 단어, 김택진 대표 이름도 있었고요. 뭐 넷마블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 M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주식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투자라든지 매출, 뭐 시장,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MMORPG라든지 이용자, 리니지2, 채용, 개발. 그러니까 참 다양한 그런 연관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만든 게임 그리고 인기 있는 게임을 비롯해서 이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어떤 검색 그리고 또 투자 이런 것까지 삼박자가 이 연관어에서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홍쌤 그렇다면 NC소프트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게임 기업의 특징이 그러니까 일반 막 제조업체들처럼 큰 공채 규모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채용이 상시로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좀 디테일한 직군들마다 공채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 작가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Q&A 채용, 게임 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모바일 퍼즐 게임의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 관련된 채용들이 각기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공채가 열려요. 그래서 이런 데 도전하실 때는 이제 내가 도전하는 사업부의 그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채 도전을 하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채용 공고들을 보면 최근 이 기업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좀 눈이 갔던 채용을 보면 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이 열렸는데 날리지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R&D 직군에 채용이 열렸어요. 이건 이제 KDD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날리지 디스커버리 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때나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어느 기업이 많이 활용할까라고 하면 지금 신용카드 업계들도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요.
통신사들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임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데이터들 속에서 뭔가 난리지를 뽑아내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게임,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게끔 산업구조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통계를 좀 전공했던 친구들이 예전에는 좀 취업하기가 좀 어려웠던 전공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도 통계가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이요. NC 소프트에서는 누구나 별밤지기가 될 수 있다고 카더라. 예, 별밤지기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NC 소프트에서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 방송도 그렇고 우리 그 NC 소프트에서는 직원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아무 때 나가서 방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끼리 좀 소통을 하고 또 근무 의지를 좀 북돋우고 또 이제 부드러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 가보면 매주 화요일 4시만 되면 그 R&D 센터 사운드실에서 NC소프트만의 그런 녹음이 진행된다고요. 이 녹음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이 직접 내가 DJ가 돼서 선곡을 하고 방송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생방은 아니네요. 그죠, 녹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6개월 동안 지금 벌써 32명의 DJ를 통해서 3,200여 곡이 소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도 복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좀 부드러운 문화, 딱딱한 기업 문화, 게임 회사들이 좀 이제 이런 캐주얼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응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이게 TV로도 이제 또 확대 적용된다. 그런 계획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NC 소프트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9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 6,713만 원입니다. 사원이 3,222만 원, 대리가 3,938만 원, 과장이 5,030만 원, 부장이 7,720만 원인데 아마 직군별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NC소프트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또 필요할까요, 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주로 도전하는 부분이요.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IT 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을 했던 친구들이 두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SI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뭐 삼성 SDS, LG CNS 같은 기업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 포탈 기업들을 두드리는데 이 포탈이라는가 게임 기업들은 코딩 시험이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 학생은 이 친구는 서울 소재 여대를 나왔고요. 전공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했습니다. 학점은 4점이 좀 넘는 수준이었고 토익은 한 800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정보 처리 기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업 과정을 보면 3D 게임 디자인 과목을 들으면서 야구 게임 관련된 제작 경험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과목을 들으면서 유틸리티 기반의 RTS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S 직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직군은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학점, 뭐 기사 이런 부분들보다 구체적인 나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이력, 이 경험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판교의 오징어배는 더 이상 뜨지 않는다. 예, 무슨 뭐 약간 뭐 영화 제목 같기로 한데 우리 구로 등대 판교 오징어배라는 말이 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런 말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 게임 개발 업체들이 밤새 이제 모여서 이제 그 게임 개발을 하느라고 불이 켜져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구로에 등대불도 켜지지 않고 판교에 오징어배도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 쌤? 그러니까 아까 상국 씨가 설명해 준 대로 네. 이 뭐 등대라든지 오징어배 불을 켜는 게 깜깜한 밤에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교에 워낙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업체들이 워낙 많았던 거예요. 밤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로사 문제가 몇 번 있었어요. 예, 이렇게 밤새 일을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좀 이 일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계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의 양이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제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개발한다든지 좀 인력이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투입돼야 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럴 땐 일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쉴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과 무관하게 연간 250만 원 정도를 모든 사원에게 이제 지급을 해서 쉬는 동안에는 문화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여행도 떠날 수 있도록 자기 충전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진 않았지만 그 업무 특성상 하다가 이게 땡 6시 됐다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또 업무를 계속 연장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끝까지 밤새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을 텐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게임 개발하면 밤낮 없이 좀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작업을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규현 학생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제가 바로 이전 여름방학 때 일했던 CJ 푸드빌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요새 정말 워라밸이 대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 같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굳이 유연 근무제를 하지 않아도 NC소프트의 복지는 사실 유명했잖아요. 이런 변화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홍쌤? 실적이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 실적을 보면 16년도 매출이 한 9천억 정도고요. 15년도 매출도 한 8천억 정도였는데 작년 매출이 한 1조 7,500억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6년도 때 영업이익이 한 3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거의 6천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제 좀 물론 늘었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바일 리니지 게임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거둬서이지만 그 이전에 좀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그러면 기업의 조직 문화가 매출이라든가 실적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IT라고 하면 항상 뭐 야근이 많은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졌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 변화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니까요. 너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 나는 뭐 IT로 인력하면 집에도 못 간다 해서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AI로 야구 본다, 샵 게임에서 콘텐츠로입니다. 우리 앞서 NC소프트가 게임 개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업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AI와 야구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AI와 야구의 조합은 어떤가요, 전쌤? 일단 야구하면은 기록의 스포츠 또 통계 스포츠잖아요. 예, 예. 여러 정말 기록들이 워낙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100년이 넘다 보니까 수많은 기록들을 뭐 물론 해설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거 일일이 그때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AI와 야구가 접목됐다라는 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때 이런 통계를 갑자기 궁금하거나 이 선수의 예전에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해설자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만 받아 먹었다면 네. 이젠 내가 궁금했던 정보를 직접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인공지능 기반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거를 보면 이제 야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요약하고 편집하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 팀과 선수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 구단을 설정하고 선호 구단의 뉴스, 경기 일정, 결과, 순위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일 최신 통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선별한 경기별 관전 포인트까지 또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궁금한 게 있으면 AI한테 뭐 예를 들어 양상국 선수 어제 기록 좀 알려주세요 하면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퀴즈와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자가 AI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게임에도 이제 차차 AI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게임과 함께 다른 분야도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뭐 리니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게임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보들을 살펴보면서 네. 재밌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동안의
기록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공략을 한다면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콘텐츠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게임하는 사람들로서도 이제 풍부한 그런 정보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콘텐츠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요. 규원 학생은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네, 요새는 정말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건 진짜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해도 어떻게 잠재력이 있고 얼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선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기업들 역시 이런 선구안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NC소프트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게 게임업의 한계가 온 게 아닌지 올 2분기에 업계 매출 부진 소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쌤? 그러니까 NC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PC방, 그리고 리니지,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사업을 쭉 하다가 좀 정체기를 맞이하다가 이제 리니지 M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확 늘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미 셋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기술적인 투자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AI 센터를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5가지 분야의 AI 그 기반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AI 랩, 그다음에 스피치 랩, 비전 TF들을 응용한다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게임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전투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결투 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 그 스트리트 파이터였어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 컴퓨터하고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패턴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때 왕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들 입장에서는 컴퓨터와 하는 게임은 재미가 없고 사람하고 하는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럼 AI는 뭐냐면 내가 그럼 꼭 친구를 찾지 않아도 AI가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슈퍼마리오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항상 점프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꼭 무슨 버섯을 먹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AI가 적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막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발전하게 되면 또 여기다가 음성까지 만약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또 오히려 시장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되게 최신 AI 얘기를 하는데 게임은 되게 옛날 게임을 얘기를 하네요. 게임을 안 해가지고 네. 유명해요. 이해는 쉽게 되네요. 네. 이번에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 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뭐 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휴학과 졸업 유예를 하면서까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휴학과 졸업 유예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철학도로서의 경쟁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학에 대한 지식과 식견은 있지만 비즈니스라든가 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은 뭐 한 1년 정도 휴학해서 내가 뭐 국내에서 인턴을 하든 해외에서 인턴을 하든 무언가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구직자들, 그러니까 상경계라든가 그다음에 이공계 친구들은 바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도 제가 보건대 상당수의 구직자들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취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뒤로 시간을 버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아요.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년 동안 영어 공부만 했다. 컴퓨터 자격증만 땄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상황을 보고 내가 취업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까라는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취업 준비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템포 빠르게 내가 만약에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기업.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뭐 있습니까? 네, 우선 아동학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피해율이 더 크고요.
가해자의 70에서 80%가 친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발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따라서 모든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모 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 교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규현 학생 답변처럼 실제로 현황을 보면 본인 친부모들한테 학대받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 자녀,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케어를 하고 남의 자녀 일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일이다. 이렇게 가족주의 인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봐도 이제 좀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규현 학생 답변에 좀 추가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답변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답변 내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즐겨하는 게임과 그 즐기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이 게임은 이제 캐릭터별로 시나리오가 정말 다양하고 이게 되게 풍부한 느낌이 되게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연령을 불문하고 되게 열광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매번 업데이트가 되게 꾸준히 진행되는 점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장기간, 오랜 기간 걸쳐서 열심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지금도 그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광풍이 불고 있고 또 광고가 나올 때 보니까 예전에 그런 PC방에서 게임하던 좀 연령대 높은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향수 마케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유저는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된다? 좀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게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게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또 게임 업체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답변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NC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아무래도 사실 예전에는 이공 계열이 아니니까 게임 개발에서는 좀 먼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뭐 계열을 뛰어넘어서 되게 많은 분야에 주력하고 있구나 그런 점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이제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시장이 이제 9월 달이 자소서, 10월 달이 인적성, 11월이 면접이에요. 그리고 방송 보는 분들은 이번에 질세 시험이 또 한 주 늦게 봐요. 평상시보다. 첫 주차 현대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CJ, 삼성, 뭐 롯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자소서 열심히 쓴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시험 대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팁은 존재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패턴이라든가 유형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면 낭패를 보게 되니까 그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계열, 그러니까 어떤 적성은 정말 잘 풀어야 붙는 적성 시험도 있지만 어떤 적성은 정말 못하는 친구들 떨어뜨리기 위한 적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학생들을 보면 내가 여기에 도저히 못 가. 나는 수리 추리가 너무나 약해.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뒤에서도 떨어져요. 그래서 10월 달은 여러분들 9월 달에 열심히 노트북 켜고 좀 여러분들 자소서 많이 쓰셨으면 10월 달에 또 도서관에 앉아서 문제집 많이 푸는 시간으로 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NC소프트 알아봤습니다. 그냥 게임에선 줄 알았는데 좀 다양한 재미가 있었던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